안녕하십니까. 서울 중랑구 먹골역에서 관절척추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관 곽윤호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그 외래에서 이제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면서 이제 주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그런 환자분들 오시면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뭐 어떤 병에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 제 주변 의사들도 저한테 꽤 많이 물어보거든요. 나 어깨에 소리가 나. 이거 큰 병 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소리만 난다 자체가 이제 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뭐 내가 태어난 그런 해부학적 구조나 특정 상황에서 이제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소리가 안 나던 분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그거는 뭔가 내 어깨에 문제가 이제 시작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리가 나시면서 통증이 동반된다. 이때는 무조건 가까운 병원을 좀 한 번 정도 찾아가서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소리가 나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어깨를 돌릴 때 소리가 난다. 이런 분들이 특히 많으신데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깨를 돌릴 때 좀 소리가 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충돌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충돌증후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 충돌증후군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 제목만 들어서는 이게 무슨 병인지 어떤 상태인지 좀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또 환자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그 어떤 병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질환명 자체가 이제 충돌증후군, 교통사고도 아니고 뭔가 부딪힌 것 같죠.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제 두 가지 해부학적 구조물이 부딪힐 때 그걸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충돌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증후군이란 표현은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에서 두 가지 해부학적 구조물이 부딪힐 때, 정확하게 표현하면 견갑골이라는 뼈에서, 이게 이제 어깨 모양인데요. 견갑골이란 뼈에서 견봉이란 뼈와 우리가 이제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힘줄, 회전근개라고 부르는 힘줄, 이 두 개가 닿게 되는, 그걸 충돌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고, 방치할 경우에는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꼭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사실 소리가 나시기 시작하면 언제 병원에 와야 될지 이런 거 참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병원을 언제 방문해야 되는지 환자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어깨에서 단순히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즉시 바로 병원을 가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깨 통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대부분들이 이제 팔을 들어 올리거나 할 때 통증이 좀 발생을 한다. 그럴 때는 꼭 병원을 오시는 게 좋고요. 팔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할 때 이제 물건을 놓친다거나 그럴 때 그리고 이제 밤에 주무실 때 아프다고들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제 낮에 활동할 때는 팔이 아래쪽으로 중력 때문에 좀 처지기 때문에 공간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팔 쓰는데 좀 큰 문제는 없죠. 근데 누우면 중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팔이 올라가면서 충돌 증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야간통, 밤에 자다 깨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주무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증상이 생기시면 꼭 병원을 방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이제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깨는 신호등 진단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어깨가 그냥 소리만 난다, 그 정도에서는 사실은 이제 파란불이에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통증이 있고 어깨를 돌릴 때 불편하고 이제 밤에 이제 통증이 시작됐다, 그 정도면 이제 어깨에 노란불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다가 이제 방치하고 치료가 늦어지면 회전근개 파열, 빨간불로 넘어가기 때문에 노란불 상태일 때는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체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충돌증후군을 이제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로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병의 경과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환자분들이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뼈하고 힘줄이 자꾸 다 만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우리가 이제 떨어지는 물이, 낙수물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 뚫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오래 입은 해진 청바지처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청바지 처음에 새로 사서
사면 빳빳하잖아요. 걔네들도 입다 보면 점점점 연해지고 계속 빨고 있고 몇 년 하다 보면 구멍 뚫리죠. 예, 회전근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돌 증후군이 쌓이고 내가 몇십 년간 쓰다 보면 그게 이제 파열이 되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제가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엑스레이를 좀 여러 장 찍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적게는 4장, 뭐 많게는 6장까지 찍는데요. 타고난 뼈의 모양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뼈와 이 견봉이라는 뼈와 아래 이제 상완골 그 뼈 사이가 좁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뼈의 모양이 이렇게 그 위에 견봉 모양이 일자인 분도 있고 약간 휘어있는 커브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약간 휘어있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갈고리처럼 끝이 뾰족하신 분들도 있는데 특히 갈고리형으로 태어나신 분들 이건 뭐 부모님 원망할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은 어깨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깨를 뭐 무거운 걸 많이 들었다든지 내가 뭐 어깨를 들어올려서 하는 운동들 뭐 배드민턴이나 뭐 배구 뭐 등등등의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30대부터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줄이 해지면서 파열이 되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이 되는 거고 한 번 파열된 회전근개는 스스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완전 파열은 거의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돌 증후군 단계에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가 아프시면 예전에는 다들 그냥 어깨 쉬라고 그랬어요. 어깨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세요. 약 먹고 쉬세요. 사실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